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심으로 살아가는 한국 사람에게 밥, 그리고 한 끼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에너지가 되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맛은 달라집니다. 최근 혼술, 혼밥이 유행처럼 번지고 온갖 산의 진미로 무장한 외식 문화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의 식탁에 솔직 담백한 건강함을 올리고 싶은 음식 문화 운동가가 있습니다. 알고 먹는 음식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리산 뱀사골에서 제철 음식 학교를 운영하고 또 장을 담그고 김치를 담고 밥 짓는 여자 고은정 선생님을 모시고 맛있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음식 얘기하는 것도 참 좋아하고요. 네. 또 관심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기대해보고 못하면 어떡하죠? 아니, 음식 문화 연구가이신 분은 어떤 식사를 하실까? 너무 궁금해지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떤 식사를 하고 오셨어요? 어제 시흥에서 너무 늦게 수업이 끝나고 내려와서 아침을 제대로 못 먹고요. 네. 요즘 제철 과일이 사과하고 귤이니까 네, 몇 쪽씩 먹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음식 문화 연구가시니까 굉장한 아침 한 끼를 드시고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뭐 크게 다르진 않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음식을 사실 잘 못해요. 잘 못하고 많이 차리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네. 저는 그냥 딱 마음에 드는 음식 하나 이렇게 하고 기본적인 반찬으로 뭐 김치 정도 넣고 그 정도로 밥을 먹고 네. 또 그렇게 먹자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렇게 뭐 화려하게 번듯한 한상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네. 또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족들이 사실은 피해를 좀 입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히려 더 열심히 밥을 해 먹어요, 집에서는.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은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하는 쪽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먹는 걸 더 좋아하는 분도 계신데 선생님은 먹는 걸 더 좋아하시는 쪽인가요? 네. 하는 재미도 있고요. 음식을 해서 먹는 사람이 맛있게 이렇게 먹고 빈 그릇을 내줬을 때 그런 기쁨을 포기하기 어렵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보이지 않나요?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네. 어린 시절부터 부엌 일에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뭔가 지금처럼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냥 뛰고 노는 일, 뭐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약간 허기도 느끼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에 대한 그런 놀라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안 계시기만 하면 이렇게 어머니가 해놓으신 간식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부엌에 들어가서 그 어머니 흉내를 내는 그런 네, 사고를 많이 쳤죠.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음식과 좀 인연을 맺게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어머니인가요? 생각을 해보면 네. 음식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가 보면 그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약간 그대로 빙의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머니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구나. 그게 저한테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듯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음식을 만들고 뭐 교육할 때는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가장 큰 스승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엌 일을 뭐 좋아하고 예, 관심을 보이던 아이는 이제 커서 가정 선생님이 됩니다. 네. 가정 선생님은 얼마나 하신 거죠? 그냥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네. 예. 학교가 좀 시끄러울 때 저도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게 됐죠. 네. 안에서 데모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다가 뭐 자연스럽게 쫓겨났죠. 학교를 그만둔 건 그러면 자의는 아니었고 타의 네, 때문에 네, 네. 그만두게 네. 되시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지리산으로 오신 그 거죠? 이후에 바로 지리산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요. 네. 집에서 놀다가 동네에 뭐 한글 못 깨친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있으면 좀 제가 데려다가 집에서 뭐
우리 아이와 함께 같이 간식 같은 거 만들어 먹이면서 네. 한글도 가르쳐주고 뭐 이러다가 그게 좀 다시 좀 자연스러운 일이 돼서 예. 학원을 좀 잠깐 운영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한의학을 공부하셨어요. 한의학과 식품영양학 뭐 이게 이제 약간 결합이 된 형태인데요. 네. 물론 한의학과에서 배우는 많은 공부를 하기는 했죠. 근데 네. 그래서 약이 되는 음식, 약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공부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런 학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도시에서 학원을 하면서 살다가 사실 좀 염증을 많이 느꼈어요. 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되게 시골로 가는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간다고 하는데 그 건강이 뭐 전체적으로 어디가 많이 아파서 생활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늘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두통에 시달리고 이래서 좀 도시 생활에 너무 염증이 나서 그게 몸으로 나타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태생이 이제 그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어서 강원도 춘천으로 네. 잠깐 터전을 옮겼는데요. 그때 그 시골 생활을 좀 하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게 농촌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몸이 안 좋으신 상태로 쉬지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어느 날 신문에서 한방건강학과 이런 그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이제 얘기를 이제 이렇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네. 도전을 해보게 된 거죠.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귀농처럼 예. 내려갔다가 거기서 약간 현실이 너무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런 광고를 보고 제가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됐고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약선 음식 요즘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 것 네네. 같아요. 뭐 약이 되는 음식, 약선 음식 좋다 이런 얘기는 알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약선 음식은 좀 뭐랄까 그냥 쉽게 먹기는 어려운 좀 네. 재료들도 왠지 귀한 것 같고 좀 네네. 비쌀 것 같고 네. 이 약선 음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약이 되는 음식이 약선이라고 표현하는데 거의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세 가지 의미가 하나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네. 그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면역력을 회복해서 건강한 상태로 자기 몸을 돌리고 네. 그다음에 뭐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 보조의 수단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걸 보고 이제 약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그래서 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이 되는 음식이다라고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약선이 이제 그런 의미라면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먹을 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음식이나 네. 또는 뭐 약간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질병에 걸리기 어떤 직전의 어떤 상태일 때 자기 몸을 다시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그런 음식이라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게 음식과 음식이 만나서 약이 되기도 하고 음식과 약재가 만나서 약이 되기도 하고 약재와 약재가 만나서 약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어떤 음식 하나가 약이 되기도 하고 음식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약선 음식을 강의할 때는 사람들에게 한번 던져봐요. 네. 감기에 걸리면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뭐 아. 감기가 걸렸다. 네. 그러면 뭘 먹고 싶으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네. 생강차요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뭐 유자차나 네, 생강차, 네, 네. 대추차 이런 네, 것들을 네. 좀 먹는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생강차가 바로 김치를 담을 때나 뭐 생선을 뭐 조리할 때 이럴 때 생강을 집어넣으면 그게 식재료로 쓰인 거지만 감기가 걸렸을 때 내 몸이 좀 좋아지기 위해서 생강차를 마셨다. 그러면 네. 이제 그거는 약재로 사용이 된 거죠. 약이 되는 음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재료가 어떤 때는 약으로서 쓰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음식으로 쓰일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약선 음식을 공부하시다가 지리산으로는 어떤 계기가 돼서 내려오신 건가요? 강원도 춘천에서 살다가 네. 도시에서 살면서 되게 약간 겉멋이 들어서 갔었나? 어쨌든 그곳에 계시는 분들하고 잘 적응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너무 설치고 다녔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제대로 잘 못하고 다시 나오게 됐는데 다시 시골로 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한방건강학과 공부가 끝날 무렵쯤 돼서 배운 것들을 제대로 다 실천하고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지리산으로 이제 내려가게 됐죠. 아, 네. 지리산으로 내려오셔서 지금까지 지내시고 계신데 정말 그 지리산에 있으신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2012년에 우리장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찬장 개조운동이라는 걸 하셨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잡채를 하거나 불고기를 한다거나 좋은 음식을 해먹겠다고 했는데 네. 영양 보충을 하겠다든가 뭐 어쨌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고 좋은 음식을 하는데 그걸 만드는 기본적인 양념인 간장이 뭐 3분의 간장이라든가 예. 뭐 그랬을 때 이건 좋은 음식이 아닐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찬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 그 들어있는 아주 기본이 되는 장부터 좀 바꿔보자.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장 아카데미를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경상남도 쪽에서 네. 공모 사업을 하는데 학교, 대학의 연구소 뭐 이런 데서 다들 나오셨는데 제가 개인으로 1인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1인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마침 공모에 이제 돼가지고 아. 그 우리장 아카데미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장류들은요, 뭐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다 건강하고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콩이 자급률이 한 10% 정도 안팎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수입을 해서 들여오는 입장인데 들여오는 콩 중에서 장을 담는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탈지대두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돼요. 네. 그 탈지대두가 기름을 뺀 일종의 그 들깨나 참깨를 가지고 기름을 짜면 깻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동물 사료로 쓰거나 밭에 거름으로 뿌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수입을 해다가 그걸로 간장을 만들고 된장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 과정에서 물론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 양도 소량이고 또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신장이나 또 생식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이 새로 생성이 돼요. 그 과정에서 네.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장은 콩 아니면 소금물 이거거든요. 네. 콩, 소금, 물 이 세 가지인데 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그것 말고 첨가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 첨가물들 중에 염산도 있었고 가성소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첨가물에 보면 없어요. 그 식약청에서 넣었는데 나중에 최종 산물에서 그게 검출되지 않으면 넣었다고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성장기 왜냐하면 이게 생식기나 또는 신장의 문제면 이게 자라나는데 뼈에 뭐 또는 두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한의학적으로 볼 때. 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가임기에 있는 청장년들 이 친구들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탈지대두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간장이나 된장 같은 걸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장 안에 있는 그것들을 새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이야기들이어서 네, 잘 모르세요. 네, 좀 네. 놀랍기도 하고요. 약간 무서워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을 직접 우리의 전통 방식으로 담가서 먹으면 참 좋겠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 장을 담근다는 게 너무나 좀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고 좀 쉽지 않아서 사실 선뜻 내가 직접 장을 담가서 먹는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알면 사실 그보다 더 쉬운 일은 없어요. 저는 밥하는 일보다 라면 끓이는 일보다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지역에서 마을 사업으로 매주 사업을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봄에 장 담그는 철에 가보면 뭐 마트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각 이렇게 홈페이지 뒤지면 뭐 농협 또는 뭐 마을에서 마을 단위로 그런 것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 매주를요. 네. 그리고 뭐 백화점 식품부에서도 팔고 네. 뭐 전국에 무슨 주부 무슨 모임 뭐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이 팔고 그다음에 무슨 생협들 이런 데서도 미리 공동 구매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 매주만 구할 수 있으면 네. 잘 된. 그러면 소금하고 물만 있으면 돼요. 아, 그다음에는 네. 그래서 소금물 타서 항아리에 매주 넣고 소금물 딱 부으면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정말 네. 딱 돼요.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용기가 약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도록 네, 할게요. 올 봄에.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아니면 어떤 음식이 정말 맛있는 음식일까요? 맛있는 음식은 누군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다고. 맞습니다. 근데 네. 맛있는 음식은 식재료 본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게 저는 제일 맛있는 음식인 것 같고 맛있는 음식은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철 음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과가 가장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사과를 일찍 따거나 너무 또 때가 지나버리면 사과가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모든 식재료는 사과가 잘 익었을 때처럼 맛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먹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죠. 선생님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떨 때 보람을 가장 크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그분들의 생활이 바뀔 때, 그분들이 먹는 음식이 바뀔 때, 이럴 때 가장 보람 있죠. 네.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하신 얘기를 듣고 제가 집에 가서 장을 한번 담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담그면 오늘 제가 여기 온 목적이 네. 네.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그런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제철 음식 학교, 우리 장 학교, 김치 학교, 또 약선 음식 학교, 뭐 이런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수업들을 진행하셨을 네. 텐데요. 뭐 기억에 남는 제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예. 네. 뭐 기억 남는 제자 몇 분만 소개 좀 해주시죠. 50대 초반에 남자분이신데 네. 네. 장학교에 와서 장담그기를 배우셨어요. 근데 서울의 광화문에 정동 쪽에 네.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앞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얘기하는 거기다가 장을 담가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계속 보내주세요. 네. 장이 지금 이렇게 있고 있어요. 막 그랬는데 그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건 그분이 장을 이렇게 담가가지고 아들을 먹였는데 아들이 맛있다고 했다. 아내가 맛있다고 했다. 뭐. 근데 네. 그걸 넘어서서 장모님께 드렸는데 장을 안 담그시던 장모님이 70대의 장모님이 사위의 장을 먹어보고 나도 이제부터 장을 담가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되신 네. 분이 계세요. 예. 근데 그분은 정말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의 그 사무실에 장을 담글 공간이 없어서 못 담그는 젊은 청년들의 장 항아리를 같이 이렇게 우와. 관리를 해주시는 네.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네, 정말 그러네요.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은 본인 자신을 어떤 음식에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해지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예. 그냥 뭐 구수한 밥 냄새가 뭐 저는 이제 되게 좋으니까 뭐 늘 먹는 밥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으니까 뭐 이렇게 특별한 날 뭐 어떤 특별한 감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뭐 그런 밥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향이 좋은 오래된 간장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변하지 않고. 예. 네. 뭐 현대인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나 대한민국의 뭐 지금 밥상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큰 거창한 건 잘 몰라서 예.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네. 그냥 저는 지금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는 일주일에 14잔 정도를 마시는데 밥은 7번을 먹는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 7번의 밥을 그러면 하루에 한 끼는 밥으로 먹는다는 얘기인데요. 그 집에서 자기가 해 먹거나 가족이 해주는 걸 먹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또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이나 빵 또는 육류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밥이라는 것이지 그게 자기 해 먹는 건 아니어서 좀 가능하면 직접 밥을 좀 해 먹었으면 좋겠다. 그 밥을 해 먹으면서 자존감도 좀 찾고 그리고 그런 밥을 직접 해 먹고 식재료를 대하면서 그런 식재료를 생산하는 생산자들, 뭐 특히 이제 농부들, 그 농업에 관한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좀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맛있고 또 건강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